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하고 있는 손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무슨 주제로 공부를 해볼까요? 네, 오늘 식과에서는 정치 제도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치 제도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 선거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요. 또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국회의원 출마라든지 재보궐선거 같은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 형상, 정치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식과 공부 여러분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는 정치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돼서 정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크게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대통령제는 지금 카자흐스탄 대통령제, 네, 그렇죠. 네, 한국 또한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고 네, 그 대통령이 어떤 권력이 확실하게 분립된 상황에서 정치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와 반대로 의원내각제를 살펴보면 의원내각제는 정치의 분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의원들이 그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정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네,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의원내각제의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대통령제를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직접 정치를 할 때는 어떤 사람들,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 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정당은 크게 보수당과 진보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수당은 말 그대로 아주 보수적인 그런 당일 거고요. 진보당은 진취적이고 조금 개혁적인 당을 말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보수당은 새누리당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정당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런 정당에도 아까 보수당 또 우리 진보당 살펴본 것처럼 여권과 야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권을 살펴보는 경우에는요, 여권은 현재 지금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을 말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집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나라를. 네. 그런 집권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정당을 우리 여권이라고 하고요. 그와 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정당을 야권이라고 합니다. 네. 또, 여러분, 이런 여권과 야권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네. 국회의원이죠. 네.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이제 뽑힌 사람들은 국회의사당에서 여러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국회의사당은 한국의 여의도에 있는데요. 여의도는 벚꽃축제로도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대통령제 국가이다. 우리 아까 대통령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5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연임, 즉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카자흐스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선거제도 관련 어휘를 말할 텐데요. 아까 앞서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뽑기 위한 그런 대통령 선거를 대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즉 대통령 선거를 말하죠. 네, 대통령은 제 국가의 어떤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대선에 처음 나오게 되면 대통령이 아직은 아니지요. 그럴 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선에 나온 상태를 우리 대선에 출마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선에 출마하다라는 것은 선거에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 약속들을 공약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이끌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는데요. 자, 이런 공약을 들은 국민들, 즉 대선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유권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속, 공약을 들은 국민들은 유권자로서 이 공약은 정말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또 나의 정치적인 성향과 맞다라는 것을 잘 판단하여서 대표자를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자가 뽑히게 되면 당선이 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지금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예문도 살펴볼까요? 자, 대선은 아까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뽑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선출하다라는 의미고요. 우리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유권자들은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판단하여 뽑습니다. 그 후에 뽑힌 사람은 대통령에 당선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선거와 관련된 제도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10명이라고 한다. 또 정당은 유권자들과 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와 같은 예문도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사용한 어휘들을 예문에서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거 관련된 어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민주주의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는 다수결이라는 원칙입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아까처럼 대통령을 뽑거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때 선거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선택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선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이 있을 때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 해서 다수결이라고 합니다. 또 민주주의의 특징으로는 우리 참여 정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참여하다, 여러분, 네, 국민이 직접 정치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정치 참여의 모습은 한국에서는 촛불 집회와 같은 것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의 뉴스를 본 적이 있다면 촛불 집회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직접 말하고 싶을 때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모임을 가져서 그 모임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인데요. 자, 이런 것들이 참여 정치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 홍콩에서도 이런 참여 정치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우산을 들고 어떤 집회를 했던 일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참여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다. 자, 우리 처음엔 대선에 출마하다, 선거 유세장에서 공약을 내세우다, 다수결에 의해 당선되다. 자, 이제까지 대통령이 어떻게 뽑히게 되는지 뽑히는 과정을 지금까지 배운 어휘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Давайте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несколько предложений употребления слов, которые вы прошли. Итак, первое слово это у нас 민주주의, то есть демократия. И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가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власть государства находится у граждан. 국민 это граждане. И граждане этой страны, получается, этой властью пользуются. И это и есть 민주주의, то есть демократия, которая быстрее должна зафиксироваться.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И это у нас 정당. 정당 – это поли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причем 정 – это политический, 당 – это уже партия. Слово это може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только в значении 당, в смысле без 정.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определение.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산을 실현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정당이라고 한다. Итак, э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у нас 정당, то есть партий, называется такая группа, котора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идеи, 정치적 이상 эт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политическая иде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эт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деи берут власть, 정권을 잡다, захватывают или берут власть на основании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инципов или утверждений.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но слово, это у нас 대선, это выборы президента. Итак,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 Как ты думаешь, кто победит, кто выиграет на этих выборах? Получается, 대선 это на этих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именно. И здесь 당선되다 это выиграть на этих выборах, победить в них.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грамматике. И сегодня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это ын, нын, маданге,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ситуацию и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действия которой происходят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 선생님. 여러분, 6급까지 한국어 공부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네, 재미있었다고요? 아,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이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벌써 10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5강만 더 공부하면 6급도 끝나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놓였으니 여러분 포기 안 하시겠지요? 자, 오늘 배우는 마당에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기까지 온 마당에 재미있게 놀다 가자. 어떤 장소에 놀러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주 오는 곳인가요? 오랜만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자주 오진 않은 곳이네요. 오랜만에 왔다고 하니까요.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이왕 이렇게 상황이 되었는데, 뭐 슬프게 지겹게 재미없게 놀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가자 라고 해서 마당에 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잘하고 있는 마당에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아마 회사를 그만두는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지 그만두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상황 전에 어떤 일이 있나요? 잘하고 있는 마당에.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까지 잘 이 상태가 유지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도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 볼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참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아마 부부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뭐 열심히 막 옷을 고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오늘 뭘 입고 가지? 저도 항상 나갈 때마다 같은 고민을 하는데요. 남편인 것 같은 분이 이야기하네요. 아이고 참, 시간도 없는 마당에 뭘 그렇게 고민해. 빨리빨리 준비해. 네,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모임 시간은 다 됐고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직 옷을 고르고 있으니 시간도 없는 마당에 지금 상황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살펴본 마당에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일의 상황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여러분. 자, 한번 문장을 살펴볼까요? 헤어지는 마당에 아무 미련도 없다. 헤어진 마당에 아무 미련도 없다. 헤어질 마당에 아무 미련도 없다. 여기 세 문장이 있는데요. 자, 현재, 과거, 미래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자, 질 마당에는 자,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서 놓여진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또 과거의 일, 우리 아까도 살펴봤죠? 여기까지 온 마당에. 네.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헤어진 마당에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역시 똑똑하시군요. 네, 미래의 일에서는 좀 잘 어울리지 않겠죠? 헤어질 마당에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마당의 공부를 선생님과 같이 해보았고요.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해서 공부하세요.
А теперь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несколько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этой формы ын, нын, маданге. Итак,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Избол щега 요즘 힘들어 보여요. Избол выглядит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как будто у него проблемы. Мы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на пропущенное место слово ихонада вместе с окончанием,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이혼한 마당에 실직까지 했으니 정말 힘들 거예요. Да, мало того, что он разводится, он еще и работу потерял, так что ем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ложно.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н» маданге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из-за вот этого ему сейчас сложно, выражает причину. Так,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그 서류를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Эти документы, кажется, надо заново переработать, отредактировать. Мы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на пропущенное место слово чечурада с окончанием,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이미 제출한 마당에 다시 수정할 수는 없어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их уже подал, поэтому больше редактировать не могу. И это окончание «н» маданге выражает причину. Поскольку я их уже подал, то уже все, больше редактировать не могу. И мы с вами переходим к изучению второ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сегодня. Это у нас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аочиуда,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что действие происходит очень быстро.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문법은 아웃치우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연을 보내서 전 너무 즐겁게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출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로 그 사연은 시작했습니다. 출근을 좋아한다? 사실 출근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도 학교 가기 싫어요. 피곤해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출근을 좋아하는 이유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 그 이유는 퇴근하기 위해서 출근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 그런 이유로 오는 건 아니겠죠? 자, 선생님이 왜 오늘 출근하기 위해서 퇴근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왜 했지? 자, 오늘 배우는 아웃치우다는 어떤 일을 금방 끝내고 완전히 그 일을 없애버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을 빨리 해치우고 일찍 퇴근하자. 네, 딩동댕. 선생님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자고 했죠? 네. 선생님이 이야기한 사람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일이 다 끝나면 이제 퇴근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퇴근을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이니까 일을 빨리 해서 일을 없애버리고 일이 지금 없습니다. 일이 완전히 끝난 상태, 그리고 퇴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책이란 책은 다 팔아치웠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한테 책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남아 있지 않을까요? 네, 아웃치우다는 모두가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지요. 네, 책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책을 모두 다 팔아서 없애버렸네요. 팔아치우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교재 그림을 볼까요? 어때요? 남자가 지금 밥을 먹고 있나요? 네, 먹고 있어요. 이미 먹었어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 그릇 더 먹어야겠다. 한 그릇 더? 여러분도? 네. 자, 너 벌써 한 그릇을 다 먹어치운 거야? 자, 그럼 지금 그 그릇에 여러분 어때요? 밥이 있나요? 네, 없지요? 네. 자, 그릇에 밥이 없어요. 벌써 먹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아웃치우다를 사용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자, 아웃치우다는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해치우다, 또 팔아치우다, 먹어치우다와 같은 동사들이 자주 쓰이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더 연습해 보세요. А теперь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употреблением это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аочиуда, который выражает быстроту действий. Итак,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식탁 위에 떡 못 봤어? Ты не видел, на столе лежал ток, то есть корейский традиционный хлеб.
아까 고양이가 та, и мы вставляем сюда пропущенное слово могта с окончанием, и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아까 고양이가 다 먹어주었어. То есть только что кошка все съела.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от чуда, чего-со, 먹어주었어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очень быстро все съела, просто смела.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할 일이 많아요? У вас много дел? Мы вставляем в ответ на пропущенное место слово хада вместе с окончанием, а от чуда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해치우다. 많지는 않지만 빨리 해치우고 놀러 가려고요. В принципе, много-то немного, в общем-то, не очень много, но я хочу быстрее их всех сделать и пойти гулять. И окончание чуда, 해치우다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очень быстро, просто быстро-быстро сделать эти дела и потом идти гулять. 선생님, 네. 카자흐스탄의 대학생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학생들 중에서 전체에 관심을 있는 학생보다는 관심이 없는 학생이 더 많아요. 네, 그렇군요.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정치에 무관심한 대학생들이 많은 걸까요? 학생들은 취직을 준비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치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를 더 시급을 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한국 대학생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정치가들이 선거 때만 열심히 정치를 하고 선거 때가 지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한 이유는 정치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한릴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를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국 대학생들의 정치 의식에 대해서 듣기를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대학생 376명을 대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도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43.6%가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관심이 많은 편이라는 응답은 31.4%,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25%를 차지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현실 정치에 무관심한 이유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 때문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전체 대학생의 37.5%가 관심을 가져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라고 응답하여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국민과는 상관없는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일 뿐이라서가 34.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당장 나의 오늘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표 받을 때만 반짝하고 지켜지지 않는 인기성 공약이 싫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념 논쟁뿐이라서, 그냥 정치가 나의 삶, 일상과 관계없는 것이라서 등의 응답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56.4%의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니까와 정치가 바뀌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으니까를 나란히 1, 2위에 꼽았습니다. 또 바른 정치가 나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등록금 문제 등 나의 현재 삶과 정치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등 정치와 자신의 일상을 연결짓는 응답도 뒤따랐습니다.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니까, 유권자의 관심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 등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듣기 내용은 잘 들어보셨나요? 한넬리 선생님, 한국 대학생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었나요? 일단 10명 중에서 관심이 없다는 학생이 4명이었고 관심이 있다는 학생이 6명이었어요. 네, 관심이 없다는 학생도 많이 나타났지만 또 관심이 있다는 학생도 6명이나 되었네요. 그럼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이유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관심을 가져다 달라지는 게 없어서가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 때문이다.
또 아까 한넬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요즘에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다라는 이유가 순서대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현실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난 이유로는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비슷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편인가요? 관심이 적은 편인가요? 여러분은 그 정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여러분 모두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아까 손넬리 선생님과 저와 같이 살펴봤던 그래프들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오늘 말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두 제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데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아까 선생님이 또 준 여러분 숙제 있었습니다. 하셨어요? 한국의 대통령제는 5년 동안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없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카자흐스탄은 어떠신가요?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찾아본 결과 카자흐스탄은 7년 동안 대통령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제에 대해서 읽기에서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여러분 우리 항상 하고 있는 읽기 연습 알고 계시죠? 네. 문단을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 우리 잊지 말고 같이 해봅시다. 자,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강력한 통일 정부를 수립할 필요성과 식민지 시절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중앙 권력 집중으로부터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만들고자 했다. 아까 대통령제에 중심되는 나라는 미국, 의원내각제에 중심되는 나라는 영국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셨으니까 영국의 식민지로 미국이 오랫동안 있는 상태에서 있었는데요.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럼 영국의 의원내각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런데 이런 식민지 상태가 끝나고 벗어났다라고 했죠. 어떤 강력한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 정부를 수립하는데 또 이게 강력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또 식민지를 했었던 그 역사적인 시절에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 우리 어때요? 자, 대통령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통령제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셨나요? 네. 그럼 다음 내용도 계속 살펴볼까요? 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통일정부로서 연방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이끌어갈 대통령제, 여기서 나오겠네요. 대통령제를 두는 반면에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독재적으로 될 수 있는 행정부와 대통령을 경제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한 것이 현재 미국의 대통령제이다. 아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대통령제는 어때요? 권력이 정확하게 분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대통령이 권한을 갖게 되면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돼서 대통령이 크게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쓸 수 있는데 그 힘을 견제할 수 있도록 또 행정부를 두고 독재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두는 것을 대통령제, 미국의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정리하면서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적 원리는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권력이 분립되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한쪽에 몰리지 않고 나누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견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대통령을 어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계속 견제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자, 즉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권력 분립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의회와 독립적으로 국정 운영권인 집행권을 행사하지만 의회로부터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를 받고 우리 계속 나오죠. 견제.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력의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어느 한 기관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형태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 분리 또 견제와 균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제도에서 여러분이 다소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핵심 포인트인 이 어휘들만 이해해도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대통령제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 이제까지 대통령제의 역사적인 배경, 또 대통령제의 소개, 또 대통령제의 원리와 특징을 여러분 살펴보면서 크게 세 문단으로 우리 읽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읽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럼 오늘 읽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정치 제도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나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정치가들을 바라보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치가를 원하시나요? 오늘 쓰기에서는 그런 정치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쓰기의 제목은 정치 지도자의 자질과 국민의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쓸 텐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글을 쓰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깨끗한 정치 신드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정치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정치의 지도자의 자질을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 결론에서는 정치 참여 활성화를 촉구할 겁니다. 자, 정치 지도자의 자질과 또 국민의 정치 참여라는 다소 긴 제목인데요.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서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보았죠? 깨끗한 정치인의 신드롬이다라고 해서 깨끗한 정치인 하면 무엇인가요? 뭔가 부정한 일,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고 또 아주 투명하게 어떤 정치를 잘 운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서론에 들어가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정치계에는 깨끗한 정치인 신드롬이 일어났다 해서 깨끗한 정치인 신드롬에 대해서 먼저 화두를 던졌습니다. 네, 서론에서는 어떤 이야기, 앞으로 이 이야기가 뭐지? 시작되지? 이렇게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깨끗한 정치인 신드롬?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또 그런 것을 그런 불신의 표출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라고 되었는데요. 네, 불신을 표출한다는 것은 불신을 나타내는 거죠. 네, 깨끗한 정치인이 많다면 사람들이 깨끗한 정치인을 원할까요? 아니죠. 깨끗한 정치인이 많지 않고 또 그런 정치인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드롬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서론에서는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러분이 단어나 주제를 던져서 글을 완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론은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치의 의미, 도대체 정치가 뭐길래 왜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지? 정치의 의미를 한번 보고 또 진정한 정치 지도자의 자질, 즉 진정한 정치 지도자, 우리 아까 말한 깨끗한 정치가도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정치가로서 필요한 자질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치의 의미를 먼저 보시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정치의 의미에 대해 사회를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정치를 정의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정치의 정의를 사용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정한 정치 지도자들의 자질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 깨끗한 정치인 이야기했는데 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도덕성이 1순위로 충족돼야 한다. 네, 결국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어떤 큰 기준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1순위, 결국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네요. 자, 그럴 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의 의미와 진정한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본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론에서는 우리가 국민 정치 참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내용을 넣어보았습니다. 정치 참여 활성화 촉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금 한국이기 때문에요. 네, 대한민국은 한국인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지도자층은 나라 살림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사람도 우리고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가야 할 인재를 선출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해서 결국 정치가들에게만 정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를 참여할 때 정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글을 쓰는 것, 우리 계속 식강까지 진행하면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서론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깨끗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본론에서는 정치의 의미, 그리고 정치 지도자의 자질,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 지도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잘 참여해야 한다라고 해서 정치 참여의 활성화를 촉구한 내용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우리 글쓰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직접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한국에서는 자존심이 세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콧대가 높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도 задирать но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도 174페이지의 그림과 예문을 보면서 콧대가 높다라는 표현을 꼭 익혀보세요. 네, 오늘은 정치 제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또 정치 참여 관련해서 읽고 들어봤어요. 네, 오늘 정치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같은 어휘도 배워보았고요. 또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아어치우다, 은는 마당에와 같은 표현도 배웠으니 여러분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을 꼭 익혀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